이해충돌 방지 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하려면 우선 이해충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국회나 언론에서 이해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여기 사실은 넣고 싶었지만 저작권 때문에 넣지 못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하고 이제 매년 재탕을 하는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드림즈라는 최약체 팀이 아주 강팀이 되는 그 스토브 리그, 그러니까 리그와 리그 중간 사이의 과정에서 그런 이제 그 과정들이 정말 재밌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백승수 단장의 그 동생이 백영수라고 해서 고등학생 때까지 정말 잘 나가는 유망주였는데 경기에서 갑자기 슬라이딩 이제 마지막에 하면서 들어오다가 이제 삐끗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구 선수의 꿈은 이제 없어지고, 하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이 이제 어마어마하기에 그 전력 분석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싶어서 그 드림즈 전력 분석팀에 지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단장이 이제 면접위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제 팀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 이제 이해충돌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벌어지는 이해충돌 상황인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제 기사화가 되고 나서 백승수 단장이 이제 자신 사퇴를 중간에 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러할 만큼 공직사회에서 이제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더더욱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래서 무엇이 이해충돌 상황인지에 대해서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10가지를 다 하나하나 말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이제 유형화를 5개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신고하고 신청해서 이것을 이해충돌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신고 제출 의무입니다. 신고 제출 의무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인데요. 이것은 공직자가 16가지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하면서 직무 관련자가 나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라면 신고를 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법 간의 제척 기피와도 이제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외견상으로도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이것을 미리 규율함으로써 사법의 신뢰를 지키고, 또 나아가 이해충돌 방지법은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금지되는 5가지 행위입니다. 제한 금지 행위라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족 채용 제한 같은 경우에는 공개 채용 경쟁이 아닌 한은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스토브 리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다행히도 공개 채용이었기 때문에 채용은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전문성이 있다면 그것 자체로 채용 자체를 막는 것은 또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채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스토브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생이 상당한 야구 전문가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의 통계학과를 나와서 어떤 그 계량적으로 선수들의 이제 전력을 분석해서 팀에 도움을 주거든요.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로빈슨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건 채용 비리가 아니라 쟤는 기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전개하고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해충돌 방지법과 시행령, 지침, 편람 등의 제도 운영 기반을 정리하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이제 배포하여서 해석 기준도 검토 정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운영하면서 질의사항도 상당히 많은데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행위 기준이나 해석 기준에 대해서는 자문회의나 간담회도 거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팀에서는 위반 신고 사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이해충돌 방지팀의 주요 성과를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영리 활동들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큰데요. 하지만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는 그런 위반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지적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행위 기준에 대한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였고, 지방의원 및 그 가족 등과 지자체 등이 체결한 31억 가량의 수익하락 등을 포함해서 총 2,318건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이제 저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고, 현재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 절차를 지속적으로 다듬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를 신청을 한 공직자가 고객 증진을 위해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크거나 아니면은 지극히 그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 직무 수행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 점검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세부 절차들을 저희가 이제 마련하였고, 이외에 각종 허가 절차 방법, 점검 보완 방법 등을 부처해서 지침을 8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는 전 공공기관이 규정에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안도 배포하였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모션 그래픽이라고 해서 제도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해서 철도나 엘리베이터 등의 5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초 정도로 상당히 짧은 영상이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관된 업무에서는 철저히 회피하고, 불공정한 가족 채용은 제한하고,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청렴을 위한 안전선 이해충돌 방지법. 부담이 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이해충돌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서 법령과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대도는 법제화되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행위 기준이고 사회적 신뢰 바탕이 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적 이축 없이 공정하게 오늘 내 일을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